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태회 라인 카페 시작합니다. 오태회 라인 카페에서는 시원한 랩과 따뜻한 시 한 잔을 준비해 놓고 청취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대문 FM 라디오의 라인 카페에서 라임은 시와 힙합 음악을 상징합니다. 오태회 라인 카페는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라임이 있는 시와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와 관련한 시와 힙합 음악을 전합니다. 오태회 라인 카페 첫 곡 듣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콜라보가 부릅니다. 울릉도 러브. 잠깐 좀 내 말 들어봐요. 나 그댈 위해 멋진 여행 준비했죠. 일단은 포항으로 갈까 강릉으로 갈까. 행복한 고민 너무 좋아.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우릴 반겨주네. 기다려왔던 우리들의 판타지. 상상만 하지 마요. 울릉도 패러다이스. 사랑 여행을 떠나봐요. 미스터리 이 신비한 섬에서 우리 사랑 만들어봐요. Oh my darling, oh it's beautiful paradise. 너와 나의 꿈이 머무는 곳 Destiny 이 운명의 섬에서 우리 추억 만들어봐요. 울릉도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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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마음 룰루랄라. 두근두근 울렁울렁 너무 좋아. 일단은 저동으로 갈까 사동으로 갈까. 행복한 고민 너무 좋아. 찰랑찰랑 흰빛 바람 우릴 반겨주네. 보기만 했던 사진 속의 판타지. 상상만 하지 마요. 울릉도 패러다이스. 사랑 여행을 떠나봐요. 미스터리 이 신비한 섬에서 우리 사랑 만들어봐요. Oh my darling, oh it's beautiful paradise. 너와 나의 꿈이 머무는 곳 Destiny 이 운명의 섬에서 우리 추억 만들어봐요. 울릉도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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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에 밝게 비친 starlight starlight. 너의 눈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I love you. 울릉도 패러다이스. 사랑 여행을 떠나봐요. 미스터리 이 신비한 섬에서 우리 사랑 만들어봐요. Oh my darling, oh it's beautiful paradise. 너와 나의 꿈이 머무는 곳 Destiny 이 운명의 섬에서 우리 추억 만들어봐요. 울릉도 love love 네, 콜라보의 울릉도 러브였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2025년 8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태회 라인 카페 카페지기 오태호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8월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이번 주가 여름 휴가 피크였지요. 덥기도 덥거니와 7월 8월은 31일이 연달아 있어 며칠 쉬어도 일에 지장이 없어서 휴가 내기 참 좋은 달입니다. 휴식을 길게 가지면서도 일에 지장이 없게 많은 분들이 7월의 끝주와 8월의 첫 주에 휴가를 다녀오시고 있지요. 바로 이번 주가 그 황금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 다녀온 분들과 아직 못 간 분들은 피부색부터가 다릅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로 딱 봐도 어딘가 휴가를 다녀왔노라고 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나름의 미소가 흘러 쳐다보고 있다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직 피서를 가지 못하거나 놓친 분들은 부러움의 마음을 전하고, 이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피서 다녀온 사람들은 의기양양 피서지에서의 에피소드, 영웅담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막바지 피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또 계시겠네요. 아무튼 다녀오신 분들은 좋은 여행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피서 다녀오실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피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의 날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달력을 살짝 들여다 보실까요? 국가기념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섬의 날이에요. 오늘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가 6회째가 된다고 합니다. 섬의 날인 8월 8일을 전후로 해서 매년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 기념식을 비롯해 홍보 전시관, 학술 행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태회 라인카페는 섬의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섬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섬 관련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섬들에 있는 사연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섬의 날 개최지로 완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연 있는 우리나라 섬에 대한 첫 이야기는 완도로 정해보았습니다. 일단 완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이 부릅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슬쩍 기대도 돼.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저 구름 따라 지금 떠나볼래?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맘 할까?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볼래? 가자.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까먹기 번거로우면 뭐 찜도 괜찮아. 아니 뭐든 어때? 랍스타, 장어, 새우, 대게 둘이서 간다면 난 어디든 좋아.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맘 할까?
소주도 한잔 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였습니다. 완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본섬으로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넓은 섬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90.1제곱킬로미터. 달도를 징검다리 삼아 두 개의 다리로 육지인 해남 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약 20km 떨어져 있는 섬이죠. 목포와 제주도 사이의 중요 기항지며 신라시대에는 청해진을 두고 장보고가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잡아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동방무역의 패권을 잡은 중개무역항으로 해로의 요충이었습니다. 섬의 남동부는 육지와 이어진 섬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남단입니다.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어로 및 양식, 제염이 성하죠. 특히 전복 양식이 유명합니다. 완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복이 대한민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복하면 완도, 완도하면 전복입니다. 육지로 이어진 섬을 포함한 최남단이 바로 완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육지와 떨어진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섬이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섬이 무엇일까요? 네, 마라도입니다. 다음으로 마라도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골매가 부릅니다. 마라도. 노를 저 나무로 별린가 마라도 배필이 꿈을 찾아 나무로 어딘가 마라도 보고가 태평양이 여기구나 푸른 파도 일렁인다 노져라 마라도가 저기 있다 지금에야 오는구나 꿈속에서 그리던 곳 배를 대고 뛰어내려 흙냄새를 맡아보자 노를 저 나무로 별린가 마라도 배필이 꿈을 찾아 나무로 어딘가 마라도 보고가 태평양이 여기구나 푸른 파도 일렁인다 노져라 마라도가 저기 있다 지금에야 오는구나 꿈속에서 그리던 곳 배를 대고 뛰어내려 흙냄새를 맡아보자 네, 송골매의 마라도였습니다. 마라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섬으로 제주도로부터 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남서쪽에 이어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어도는 국제법상으로는 섬이 아닌 암초입니다.
그래서 마라도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속해 있죠.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상주자 30여 명을 포함하여 50명이 약간 넘게 사는 정도라고 합니다. 면적은 0.3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작은 섬인데다가 워낙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적으로 크게 가치가 없는 섬으로 다루어져 왔고 애초에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개척으로 모두 불타 지금은 탁 트인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라로 127민가가 도로명 주소 최남단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라로 129가 대한민국 최남단 화장실입니다. 완도하면 전복, 전복하면 완도라고 했는데 마라도 하면 짜장면입니다. 1997년 신세기통신이 내놓은 광고가 이 오지를 관광지로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는 휴대폰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 서비스 불통 지역이 많았고 당시 고객들은 휴대폰 서비스 가능 지역을 중요시 여겼는데 마라도 같은 오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자 마라도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내용을 마라도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코미디물을 제작합니다. 그 광고가 대박이 나면서 그 후 50여 명이 사는 마라도에는 9곳이나 되는 짜장면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신사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2002년 초고속 인터넷, 2012년에는 LTE, 2019년에는 5G를 일찌감치 개통했으며 현재는 드론 배송 서비스까지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 최남단이라는 상징성은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중요시 될 수밖에 없어서 2017년도부터 재학생이 없는 가파초등학교 마라 분교는 폐교가 아닌 휴교 중이고 이 작은 섬에 가톨릭, 개신교, 불교 세 가지 종교 시설이 모두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끝 지점을 의미하는 상징성으로 인해 관광지가 되어버린 마라도. 관광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 되어버린 섬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독도. 이제 독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아름이 바름이 독도 수토사가 부릅니다. 그래 독도 우리 땅. 내가 독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넌 우리 땅이라고 대답해줘. 독도 우리 땅, 독도 우리 땅, 그래 독도 우리 땅,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해. 강산도 울릉도 울릉함 독도내 죽도박도 아닌 석도 독도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지내온 포기할 수 없는 보물 같은 곳,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리움 강시 변신한 도화새 구경 가볼까. 신비로운 물안개 피어오르고 노란 성긴줄 피어나는 곳. 나는 독도 널 뵈면 알아. 독선 들선 석도 울릉도 우리는 너에게 많은 힘 주었어. 독도야 어떤 일만 당해. 나는 독도 너에게 궁금해. 그리고 안갯길 160여일 우리가 너에게 갈 때 넌 어떤 표정일까. 우리나라 동주 제일 그 용암이 굳은 나는 덥고 작은 나산섬. 독도와 서도
나를 지켜낸 독도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면 딱하지만 주인 없는 땅이라고 누가 하래. 과거도 우리 땅 지금도 우리 땅 너희들이 탐낸 바다 우리 동해 욕심나니? You can have it so yeah. 대한민국 영토영에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주변 깊은 바닷속 영양분 풍부한 해양 집중수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독도가 숨겨둔 보물들 독도 우체통 속 희망 편지 날개 달고 날아올라 맑은 샘물이 풍풍 물골 어두운 바다의 길잡이 독도 등대 울릉도를 정복한 이사부 장군 일본으로부터 지킨 안영복 장군 독도 경비대와 독도 의용수비대 분대 독도를 지켜줘 베리베리 감사.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세티줄 삼국사기와 대한제국 칙령 일본 여진 노정준도 초판을 보라 전 세계는 들어라 이 사실을. 아름다운 우리 동전 독도 갈매기가 날고 삼천리가 뛰노는 우리 섬. Everybody say DOKDO 독도. 오징어 곤충이 대구명 대거북이 물고기들의 황금어장 우리 섬. Everybody say DOKDO 독도. 내가 독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넌 우리 땅이라고 대답해줘. 독도 우리다 독도 우리다 그래 독도 우리다 이제는 모두가 한 번 더 내가 독도라고 외치면 넌 우리 땅이라고 대답해줘. 독도 우리다 독도 우리다 그래 독도 우리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만 해. 네, 아름이 바름이 독도 수토사가 부른 그래 독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의 실효 지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섬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으로는 암초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살며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 섬, 그렇지 못하면 암초가 되는데 독도의 경우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독도는 섬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암초도 주권이 미치는 육지이기 때문에 독도의 12해리의 영해와 영공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좀 옛날 기준이 되겠네요. 독도 거주 등록 인구수는 3,555명이고 실거주는 59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독도 경비대원이 40명이고 그 외 독도 등대 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 독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기준 주민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옛 이름은 우산도이며 이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석도가 되었다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 이래로 독도라는 명칭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도는 처음에 돌섬으로 불려졌으나 그 후 독섬이 되었다가 독도가 됩니다. 옛날부터 독도는 우리나라가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었음은 수많은 자료가 입증을 하고 있죠. 다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점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나무위키 독도 역사편에 따르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울도군이 된 울릉도는 당시 인구가 1,4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조선 사람이 1,000명, 일본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주로 농업에, 일본 사람은 주로 어업에 종사했었습니다. 1903년부터는
독도 인근에 풍부하게 서식하는 강치를 잡는 강치잡이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했는데, 그 강치잡이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동해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서 형식상 1904년 9월 일본 농상무성에 한 일본 어부가 강치잡이 특허 출원을 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것을 청원하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1905년 1월 28일 내각 결의가 이루어지고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효되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시마네현 제40호는 영토 변화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령의 섬을 강탈한 것에 대한 열강의 개입을 우려해 언론에 공시하지 않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 이듬해인 1906년 3월 28일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외교권이 박탈당한 반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어떠한 항의나 저항, 반대 운동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비로소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귀속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05년 일본으로의 독도 편입 당시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강치잡이를 했었던 자국 일본 어부들이었다는 것을 근거 삼아 독도를 여전히 본래 자기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리가 독도에 주목하는 것은 1905년 독도 강탈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 독도 강탈의 논리로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여전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했었던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35년간의 우리나라에서의 야만적 지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여전히 그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 그래서 독도는 주민 14명만이 거주하고 있는 작고 외로운 섬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도 이야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사연이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무엇일까요? 네,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그리다 보면 한반도를 그린 후 반드시 그려넣는 제주도. 이번에는 제주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원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인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9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네,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육지가 아닌 섬으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광역 자치단체죠.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도였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본섬인 제주도의 면적은 1833.2제곱킬로미터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당히 큰 섬인데 일본 본토의 4개 섬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보다 큰 섬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나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총합보다도 큽니다. 아열대 기후에 가깝고 육지와 거리가 있는 섬이라 내륙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관광 제주가 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삼다도라 불리기도 하죠. 바람과 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지을 남자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관광 자원이야말로 제주도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계터전이 되고 있네요. 제주도의 산업은 농업, 어업, 축산업의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약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을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감귤? 갈치고등어, 광어 같은 수산물? 이런 과일 혹은 수산물들이 쉽게 떠올리실 텐데 실제 1등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2009년까지는 광어가 수출 품목 1등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제주 반도체가 자리 잡으면서 수출이 늘어나 반도체가 1위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카카오, 소카 같은 IT 회사나 네어플, 넥슨 등의 게임 제작사가 제주도에 회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야말로 제주도는 1차 산업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제조업 분야가 아주 빈약한데 그래도 비중이 높은 상품이 바로 생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다수가 바로 제주산이죠. 제주도는 섬 자체가 화산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현무암층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지하수로 저장됩니다. 그 지하수가 바로 삼다수입니다. 제주도는 뭐니 해도 관광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단골지, 예전에는 신혼여행의 단골지였죠.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개발되었고요.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 국민일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 때문에 중국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네요. 제주도만의 고유한 문화를 함께 다루어야 균형감 있는 소개가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네요. 못다한 제주도 소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죠. 거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겠습니다. 거제도 소녀, 주훈이 부릅니다. 곽원일이 함께합니다. 거제도의 그 소녀는 한 송이 꽃이라네. 맑은 날에 밝은 얼굴로 방긋이 피어있네. 거제도의 그 소녀는 한 송이 꽃이라네. 세찬 바람의 언덕에 온몸을 맡겨 춤을 추네. 샤리라 라라라라라 노래하는 바다야. 샤리라 라라라라라 함께 웃는 파도야. 샤리라 라라라라라 춤을 추는 바람아. 샤리라 라라라라라 함께 춤추는 소녀야. 육지훈 남과 서방이 소녀에게 반했다네. 지난 여름 고백을 하고 올해는 결혼한대. 아 좋겠다.
순서 다 모였네. 왜또 내또 가짜도 칠천도 해변에서 아 좋다 환상의 섬에서 샤리라 라라라라라 노래하는 바다야. 샤리라 라라라라라 함께 웃는 파도야. 샤리라 라라라라라 춤을 추는 바람아. 샤리라 라라라라라 함께 춤추는 소녀야. 춤추는 소녀야 춤추는 똠똠똠 탱글탱글탱글탱글 유자야. 영글영글영글영글 영글어라. 지치지치지치지치지 멸치야. 라랄라 거제도로 모여라. 그때건나. 네, 주은의 거제도 소녀였습니다. 거제도는 한반도의 동남부 경상남도 거제시에 속한 섬입니다. 거제시의 본 섬이며 거제시 자체가 거제도입니다. 거제시는 한국의 섬 도시들 중에서 유일한 자치시입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거제도는 한반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데 두 번째이긴 하지만 1등인 제주도가 워낙이 커서 거제도는 제주도에 비해서 그 크기가 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섬인 진도와 비슷합니다. 아무튼 인구 면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제주도보다 더 높습니다.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443.8km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해안선이 단조로워서 253km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거제도는 한국의 섬 중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섬과 절벽이 많고 금강산을 연상시킨다고 붙여진 해금강을 비롯해서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섬이지만 1971년 통영과 거제 사이에 거제대교가 놓여져 있어서 바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죠. 2010년에는 부산 가덕도와 이어지는 거가대교도 놓여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제도는 유배지로 잘 쓰였고요. 지리상으로 일본과 가까워 왜구들에게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전쟁터였습니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그 유명한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에는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수용한 대규모 포로 수용소가 존재했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농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시골 마을이었으나 거제대교가 개통되고 양대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조선산업이 발달해서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65%, 그 외 관광산업, 수산업이 주력 산업이 됩니다.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제도는 따뜻한 기후, 리아스식 해안, 수많은 섬, 해안 절벽, 몽돌해변, 모래해변, 갯벌, 산과 숲,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등 더군다나 편리한 교통으로 최적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거제도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 외도,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홍포에서 여차에 이르는 해안길, 소음의 물도, 계룡산 전망대, 대금산, 해금강로, 매미성, 그리고 해안선이 길고 많이 많다 보니 몽돌 해변 등 무려 1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해처럼 파도가 거세거나
수심이 깊지 않고 서해처럼 뻘이 섞인 곳이 아니라 탁하지도 않고 수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제도 해수욕장과 곳곳의 관광 명소들. 이번 여름 혹은 10월 추석 꼭 황금 연휴를 활용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실 곳은 강화도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정규가 부릅니다. 강화도. 김상우가 피처링합니다. 강화도의 붉은 바다 그곳에 가면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 파도가 들려주는 갯벌이 주는 아직도 못한 얘기 들을 수 있네. 강화도의 붉은 하늘 그곳에 가면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 바람이 들려주는 구름이 주는 아직도 못한 얘기 들을 수 있네. 파도가 들려주는 갯벌이 주는 아직도 못한 얘기 들을 수 있네. 잊지마 잊지마 잊지 말라고. 네, 이정규의 광화도였습니다. 광화도는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속한 섬으로 광화군의 본섬입니다. 면적은 302.6제곱킬로미터.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대한민국 시료 지배 영역의 황해에서 제일 큰 섬이지요. 원래는 남해도보다 약간 작았으나 장기간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이 늘어나 남해도보다 큰 섬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황해도와 가깝고 한국 전쟁 때 황해도 실향민들이 많이 이주했다 보니 본래 광화 사투리는 황해 방언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광화도는 단군이 제사를 지냈다던 만이산으로 유명합니다. 만이산 정상에는 단군이 쌓았다는 참성단이 남아있지요. 전국체전의 성화가 전통적으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광화도는 고려 때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들 유적지와 참성단, 그리고 단군 왕검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는 삼랑성,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인 성공의 광화 성당 등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한강의 관문이라는 특성상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주요 접전지 중에 하나였으며 관미성의 위치가 강화도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는 강화도를 서해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에 패하고 난 후에 강화도는 고구려에 기속되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강화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강화도는 병란도의 통로 역할을 했으며 목판, 인쇄소, 소금 전매소, 도자기를 생산했는데 몽고가 침입을 했을 때는 이곳의 목판 인쇄소에서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습니다.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이어갔던 장소이기도 했죠. 연산군, 광해군 등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했었고요. 양명학으로 유명한 정제도가 강화도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주저하게 치우치지 않고 경전의 본뜻을 중시하는 광화학파라 불리는 학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조 때는 외규장각이 강화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 양요가 일어났고 1875년에는 일본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하여 운효 사건을 일으켜 이듬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화도는 역사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태우의 라인카페 73번째 시간 에피소드 73 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섬의 날 특집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섬들 완도, 마라도, 독도, 제주도, 거제도 그리고 강화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들 가져보았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미처 몰랐던 섬들의 이면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방송 시간으로 더 많은 섬들,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몇 안 되는 섬이었지만 그 섬들에 대해서 유익하게 더 알게 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8월의 세 번째 금요일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명곤의 진도아리랑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세제는 웬 보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루구나 아리랑 스스리랑 나라리가 나니 아리랑 아리가 나니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싱싱이랑 나라리가 나니 아리랑 나라리가 나니 가버렸네 정들었던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아리랑 싱싱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 물어
저기